가기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네, 날씨도 대체적으로 구름은 많은데 좋은 것 같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면 채권 시장이 무려 보통 한 14bp 이런 정도로 연물마다 큰 폭으로 튀었습니다. 정말로 큰 폭으로 튀었고요. 그리고 또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 전쟁이라고 표현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저쪽 팔레스타인 편든다고 할까봐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야말로 진짜 팔레스타인의 그라운드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지는 못했고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그 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거기에 유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가장 강력한 총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일까요? 4.20%입니다. 네, 4.2도 깨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4.35였는데요. 이게 4.20으로 15bp 가까운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2년물도 매우 드라마틱하게 더 떨어졌는데요. 4.71에서 4.55로 16bp도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30년물까지도 4.52에서 4.39로 떨어졌으니까요. 금리가 모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길래 이랬느냐?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많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긴축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도.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확실히 떨어지게 나오자 가두리 업자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제 가두리 업자의 밑단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잉 또는 소극적 긴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중이다. 정책상 하방 리스크는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헤드라인 물가와 달리 근원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 불확실성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준금리는 긴축적인 영역에 위치하지만 필요시 추가 긴축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긴축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는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시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긴축 안 하겠네 라고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24년도 소비와 생산 모두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 완화 논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용시장은 지금도 아주 강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최근 물가 데이터는 환영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지만, 또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그냥 되게 안정돼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가가 2%에 수렴한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이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까지 통화정책을 끌어올렸다고 확신하는 것, 또는 통화정책 완화 시기를 예상하는 것, 두 가지 모두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다. 필요시 추가 긴축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너무 원칙적인 얘기니까 이제 시장이 듣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물가가 지금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는 있으나 적절한 둔화 경로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물가가 지금도 높지만 잘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환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가 정말 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요. 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죠. 투표권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분 발언 중에 제일 끝에 발언이 아주 재밌었어요. 물가는 2%로 돌아가는 경로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공급망 충격 해소 등 물가 안정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데이터는 우리가 정확히 원하던 결과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거 물가가 중요하다.
주거 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물가도 2%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가가 3%대에서 고착된다는 증거는 없다.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다. 고용 지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물가와 고용 간의 균형 이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만약 물가가 예상 경로를 벗어날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더라도 긴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발언이 도대체 무슨 데이터와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내년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내년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발 충격이다. 멜트다운 인 차이나. 와, 표현 거칠죠. 연준 데이터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발 충격이다. 중국이 지금 완화 정책을 계속 피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야, 참. 근데 이런 얘기를 연준 그 총재 이름으로 총재 입에서 듣게 되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금리가 떨어지게 되자 달러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달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달러가 떨어진 게 유로화로 인해서 떨어진 게 하나도 아니라는 점이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요. 103.57이 103.19로 떨어졌는데요. 유로 달러는 1.0884에서 1.0883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그럼 어디서? 엔화에서. 엔화가 폭등했습니다. 엔화가 148에서 146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148.25에서 146.80으로.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내일 여러분 김준성 전 리만브라더스 대표와 제가 대담을 했는데 아주 재미난 대담이 될 거예요. 1부는 트레이더가 어때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트레이더로서의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는 이 엔화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원화를 보유한 사람이 엔화 투자하기 가장 좋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원화를 보유한 사람이 엔화 투자를 정말로 할 만한 때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영상을 펼칠 때 광란화 엔저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계속 수급에 의해서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저는 이 상황들이 계속되면 엔캐리 자금들이 N 복귀, 1번 복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엔화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지금부터는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N1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855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882원이에요. 100엔당.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800원대면 역사적으로 20년 역사에서 가장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원화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엔화 투자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일요일날 나올 우리의 영상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점심과 오후에 나가게 될 AI와 관련된 영상은 반드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I 시대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간담이 서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러나 이게 진짜 실제화됐고 이제 다 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증시각도기 구독자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기 하나를 장착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금값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값이 된다. 죄송해요. 달러값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20년 8월 기록했던 2069달러를 돌파해서 2073달러를 온스당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8,700달러대까지 오르는 그런 초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의 가자지구 폭격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음에도 다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75.6에서 74.3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오펙 회의에서 그 감산을 하기로 했으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중국 경기의 활성화율이 빠르게 포착되지 않는 부분도 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